여러분,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올해로 68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후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건 바로 그 후회들이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가 비 오는 날이면 더 쑤시듯이 말입니다. 젊은 시절 사업에 실패해서 가족들에게 큰 고생을 시켰던 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 일, 자식들에게 화를 내며 상처를 줬던 일들이 하나둘씩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곤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이 파탄났고 자식들과도 오랫동안 연을 끊고 살았던 친구였지요. 그런데 그날 만난 친구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해 보이나? 과거의 일들이 괴롭지 않은가? 제가 묻자 친구는 잔잔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오랫동안 과거에 묶여 살았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나 자신을 채찍질했지.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 한 아무도 나를 용서해 줄 수 없다는 걸 말이야. 친구의 말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처음에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조금씩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꽁꽁 얼어있던 땅에 봄볕이 스며들듯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온 60년, 70년의 세월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상흔을 안고 시작한 어린 시절, 배고픔과 가난 속에서도 가족을 위해 일했던 청년 시절, 자식들 교육시키느라 허리띠를 졸라매던 중년 시절,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실수도 있었지요. 때로는 잘못된 선택도 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을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계십니다. 72살의 김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젊은 시절 도박으로 전 재산을 날리고 가족과도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20년 넘게 자식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혼자 살았지요. 그런데 몇 년 전 이분이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용서하고 새로 시작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김 선생님은 먼저 자신의 과거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편지가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용서했다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겠다고 적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편지를 받은 자식들이 하나둘씩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명절마다 온 가족이 모인다고 합니다. 김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하니까 자식들도 나를 용서할 수 있었나 봅니다. 자기 용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실수에 매달려 있는 동안
현재의 소중한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살아갈 날들이 남아 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웃을 시간도, 배우자와 함께 차를 마실 시간도, 혼자서 조용히 석양을 바라볼 시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한, 이 모든 아름다운 순간들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등에 지고 산을 오르는 것과 같지요. 자기 용서는 그 돌덩이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한 번에 다 내려놓을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저는 요즘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합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떠오르는 해를 봅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합니다. 어제의 해는 지고 오늘의 해가 다시 떠오르듯이 우리의 삶도 매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시절의 나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그때의 나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나를 따뜻하게 안아줄 때입니다. 그래, 수고했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듯이 말입니다. 제가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한 후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잠이 편안해졌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 과거를 후회하며 뒤척이던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가슴이 무겁지 않습니다.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관대해지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관대해졌습니다. 아내의 잔소리도 자식들의 서운한 행동도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전에는 남은 인생이 과거의 실수를 만회하기에는 너무 짧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든 그 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과거의 실수로 괴로워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제 그만 둬. 너무 자책하지 마. 누구나 실수는 하는 거야. 그렇다면 왜 우리는 자신에게는 그렇게 엄격한 걸까요? 왜 남에게는 베풀 수 있는 관용을 자신에게는 베풀지 못하는 걸까요? 노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고요. 자신을 용서하는 것은 부드러움입니다. 그 부드러움이 과거의 단단한 상처를 녹여냅니다. 저는 얼마 전에 50년 만에 고향을 찾았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골목길, 학교 가던 길, 모든 것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향 앞 강물이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5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흐를 것입니다. 그 강물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라고. 과거의 물은 이미 바다로 흘러갔고 새로운 물이 계속 흐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자기 용서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지 않고 현재의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따뜻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될 시간이 있고 배우자와 함께 노을을 볼 시간이 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인생을 돌아볼 시간도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과거의 짐을 지고 살 것인가, 아니면 가벼운 마음으로 살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후자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나를 용서할 때야.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이 진심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느끼실 겁니다. 마음속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만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6의 박 할머니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생활고로 막내딸을 친척집에 보냈는데 그 아이가 그곳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 할머니는 50년 넘게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막내딸과의 관계도 늘 어색했고 다른 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도 마음 한구석이 늘 무거웠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막내딸이 어머니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는 알아요. 저도 이제 어머니가 되어 보니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발 이제는 자신을 용서하세요. 어머니가 자신을 용서해야 저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어요. 박 할머니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모녀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졌고 박 할머니의 얼굴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용서는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죄책감이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자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제가 80세, 90세가 되어 지금의 나를 돌아본다면 뭐라고 말할까 하고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자신을 괴롭혔나? 그냥 편하게 살지.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그렇다면 왜 우리는 미래의 나를 기다릴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바로 그 지혜를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실수와 잘못도 우리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우리 인생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 지혜롭게 만들었다고,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입니다. 실수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겸손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실패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70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이 있습니다. 평생 자신의 꿈을 접고 가족을 위해 살았던 분인데 자신을 용서하고 나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작은 전시회도 열고 손주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을 용서하니까 비로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뭔지 보이더라고요.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그분의 말씀처럼 자기 용서는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과거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자유로워지면 우리는 그 에너지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것이 무엇이든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용서는 바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루소의 말처럼 그럴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순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화해합니다. 그리고 그 화해는 내일의 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을 견뎌내고 가족을 돌보고 이 나라를 일으켜 세운 자랑스러운 분들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조금 너그러워져도 됩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를 안고 가지 마십시오. 대신 그것들을 따뜻하게 안아주고 놓아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깊은 숨을 한번 쉬고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오늘은 나를 위한 날이다. 과거가 아닌 현재를 살 것이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그 소중한 인생을 과거의 감옥에 갇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용서하고 현재를 살고 미래를 희망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다시 과거가 떠오르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것을,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을, 그리고 남은 인생이 선물처럼 느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을 용서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